지수함수의 뜻과 그래프, 지수함수의 뜻과 그래프. 교재는 개념원리 58페이지예요. 58페이지. 일단 지수함수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할 건데, 지수함수는 어이구 안 보이는구나. 지수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거기 보면은 a가 1이 아닌 양수일 때 실수 x에 대하여 a의 x제곱의 값은 하나로 정해진다. 따라서 x에 a의 x제곱을 대응시키면 y는 a의 x제곱이 되고 얘는 x에 대한 함수이다. 이 함수를 a를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a가 1이 아닌 양수여야 한다는 거. a가 1이 아닌 양수여야 한다는 거. 우리가 앞에서 지수 법칙 배울 때도 밑은 음수이거나 1이면 안 된다고 배웠어. 밑은. 일단 밑이 음수면 음수의 실수제곱을 정의하기 어려워져. 음수의 실수제곱 마이너스 3의 루트 5제곱 이걸 정의하기 어려워져. 그래서 a가 음수인 경우는 공부하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a가 1이면 a가 1인 경우는 몇 제곱을 하건 간에 무조건 1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a가 1인 경우도 정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a라는 값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a라는 값을 x제곱을 하면 a는 상수잖아요. 상수. a는 상수니까 몇 번을 곱할 거냐를 결정하면, 그러니까 뭐 a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a를 세제곱하면 정확히 어떤 값이 딱 나오겠죠? 그 값이 y라고 하면 x의 값에 따라서 y 값도 결정이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함수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x의 값에 따라 y가 하나로 대응되는 x와 y 사이의 관계. 이게 함수니까. 그래서 y는 a의 x제곱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a는 양수인데 1은 아닌 이런 모양일 때 우리는 이 함수를 지수함수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a가 음수인 거 싫고 1이면 무조건 1이니까 공부할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야.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로 뭘 생각해 볼 거냐면 a가 1보다 클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양수인데 1은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럼 1보다 큰 숫자를 x제곱을 하겠다잖아. 그죠? x제곱을 하면 1보다 큰 숫자를 계속 거듭해서 곱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그러면 x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a의 x제곱은 어떻게 되겠어? 계속 증가를 하겠죠. 1보다 큰 숫자잖아. a가. 1보다 큰 숫자를 곱하면 곱할수록 숫자 점점 커진다고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a가 1보다 클 때 y는 a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는 x가 0이면 y는 a의 0제곱이니까 무조건 1이 나와요. 그래서 0,1을 지나면서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는 증가함수가 됩니다. 증가함수.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쭉 커지거든요. 커지는데 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숫자가 계속 더 커지죠. 훨씬 더 많이 커져요. 그러니까 2의 거듭제곱도 2의 1제곱은 2인데 2의 제곱은 4, 2의 세제곱은 8, 2의 4제곱은 16. 이 커지는 폭이 점점 커지죠. 커지는 폭이 앞에 있는 숫자를 2배 하는 거니까 이 커지는 폭이 처음에는 2, 그 다음은 4, 그 다음은 8, 그 다음은 16 이렇게 커지는 폭이 커진다고. 그러니까 x의 값이 나중에는 조금만 늘어나도 y 값은 엄청나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 곡선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 x가 음수면 a의 x제곱에서 얘가 음수잖아요. 음수니까 a의 마이너스 1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바꾸면 얘가 양수가 되죠. 그죠? 그러면 a분의 1의 마이너스 x제곱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x가 음수면 얘가 역수가 돼요. 역수가 되니까 x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역수를 더 많이 곱해야 되니까 숫자는 계속 작아진다고요. 숫자는 계속 작아져. 그런데 양수를 곱할 거니까 a의 x제곱이 음수가 될 수는 없어요. 양수 a를 계속해서 곱할 거기 때문에 음수가 될 수는 없어. 그래서 얘가 감소하기는 하지만 x축과 만나진 않아. x축과 만나지 않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y는 a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는 x가 0일 때 y가 1인 0,1을 반드시 지나고요. 그 다음에 x축을 점근선으로 하는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증가함수의 모양을 띠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a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을 때 이런 애들 우리가 이제 진분수라고 하죠. 진분수는 1보다 작으니까 곱하면 곱할수록 어떻게 되겠어? 숫자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y는 a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역시 x에 0 대입하면 a 값에 관계없이 a의 0제곱이니까 1이 돼요. 그래서 0,1을 지나면서 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 번 곱하면 작아져요. 작아지는데 음수가 될 수는 없어. 그래서 이렇게 생긴 점근선이 x축인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하는 그런 모양의 그래프다. 요거야 요거. 오케이? 그래서 필수 예제 61페이지 필수 예제 2번에 한번 보시면요.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측 점근선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이거 안 되겠다. 위에 거 1번 볼게요. 1번. 필수 예제 1번에 보시면 y는 3분의 1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지금 요 기본형이죠. y는 a의 x제곱이라는 기본형의 모델이야. 얘는요. 그죠? 평행이동을 안 했어요. 평행이동하면 뭐가 막 붙는데 안 시켰다고.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0,1은 지나야 돼요. 0,1은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a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고. 그래서 그래프는 요런 모양이 돼야죠. 요런 모양. 그래서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하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기억부터 보시면 그래프는 1,0을 지난다. 아니죠. x에 1을 대입하면 y는 3분의 1의 1제곱이라서 3분의 1이 됩니다. 0이 아니고요. 0,1을 지난다가 맞고요. 니은 그래프의 점근선은 y축이다. 아니죠. x축이 점근선이에요. 니은도 틀렸고요. 디귿 그래프는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 이렇게 생겼으니까 3, 4분면과 4, 4분면은 지나지 않습니다. 디귿은 맞고요. 리을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감소하죠. 네, 리을도 틀렸어요. 오케이?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모양이야. y는 a의 x제곱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a가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생겼다. 다시 앞으로 넘어오셔서 58페이지 이제 지수 함수의 기본형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야.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랬고 모든 함수는 첫 번째로 기본형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이 기본형을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시킨 표준형에 대해서 배울 거지. 2차 함수도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는 y는 a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시킨 y 마이너스 q는 a의 x 마이너스 p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q를 이쪽으로 이항시킨 이런 그래프. 요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가 1보다 크다고 할 때 y는 a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었어. 이렇게 생겼었어. 여기가 0,1이었어. 근데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옮겼대. 이렇게 옮겼대.
그러면 이 점이 여기로 이동해서 P, Q 플러스 1 이렇게 옮겨갔겠죠? 예, 그래프는 그대로 이렇게 갔을 거고요. 오케이? 응. 근데 얘를 X축 방향으로 당기잖아. 지수 함수는 이렇게 생긴 애를 X축 방향으로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거를 한 군데다 같이 그려놓으면 티가 나는데 얘를 딴 데다 이렇게 그려놓잖아요. 그럼 티가 잘 안 나요. 티가 잘 안 나. 여기가 얘는 0,1이고 얘는 0,1이 더 위에 있을 거야. 옆으로 쭉 당겨오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니까 여기가. 근데 티는 잘 안 나. 티는 잘 안 나. 그래서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하면 점근선의 방정식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별 티가 안 나. 근데 얘를 이제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점근선이 그만큼 따라가기 때문에 좀 티가 많이 납니다. 티가 많이 나. 그래서 Y축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 아 점근선이 그만큼을 따라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Y는 X-P 제곱 플러스 Q 라는 함수는요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Q가 되는 거야. Y는 Q. 그래서 이렇게 해서 Y는 Q라는 직선을 점근선으로 갖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니까 정의역 X는 실수 전체죠. 다만 치역 Y는 Q보다는 커야 돼요. Q보다는 큰 값들. 오케이? 얘네들이 이제 점근선 정의역과 치역이다. 자, 그럼 평행 이동을 한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이제 두 번째로는 대칭 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야. 대칭 이동. 자, Y는 A의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었어. 자, 얘는 A가 1보다 크다고 할 때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지. 그죠? Y는 A의 X제곱이. 근데 내가 얘를 Y축에 대칭 이동을 시켜보려고 그래. Y축에 대칭 이동 시키면 어떻게 돼요? Y축에 대칭 이동 시키면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어요. 그쵸?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면 A의 마이너스 1제곱의 X제곱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야. 그죠? 아,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제곱이 됐으니까 A분의 1의 X제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A분의 1은 1보다 작고 0보다는 큰 요 범위 내에 들어올 거야. A가 1보다 크니까 역수치하면 오히려 1보다 작아지겠지. 그죠? 아, 그래서 이렇게 생겼단 말이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Y는 A분의 1의 X제곱이다. 그래서 Y는 A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와 Y는 A분의 1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는 Y축에 서로 대칭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는 3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와 Y는 3분의 1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는 서로 Y축의 대칭이다.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A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X축의 대칭 이동시켜 봅시다. X축의 대칭 이동시키면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죠.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진 않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Y는 마이너스 A의 X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생겨지겠네. 이렇게. 그죠? X축의 대칭 이동했으니까. 얘는 그건 똑같아. 정의역은 실수 전체 똑같아요. 정의역은 실수 전체 똑같은데 치역 Y가 0보다 작다가 되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점근선도 변화 없고. 오케이? 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61페이지에 필수 예제 2번 해볼게요. 자, 필수 예제 2번. 필수 예제 2번에 2번 해볼게요. Y는 3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어. 요거는 여러분 이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 Y는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켰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가 있는 건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Y는 3분의 1의 X제곱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3분의 1의 X제곱은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Y는 3분의 1의 X제곱.
여기가 0,1이었을 거라고. 근데 얘를 y축 방향으로 1만큼 옮길 거니까 0,2를 지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프고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1로 바뀌겠죠. 그래서 정의역은 실수 전체, 치역은 y가 1보다 큰 실수 전체.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근데 이걸 이렇게도 볼 수 있어. y는 3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었는데 얘를 y축에 대칭 이동을 시킨 후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 y축에 대칭 이동시키면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바뀌고 1만큼 대칭 이동시켰다 이거야. y는 3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죠? 얘를 y축에 대칭 이동시키면 얘가 되고 걔를 1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내가 원하는 빨간 그래프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는 밑을 변형하는 게 더 쉽다고 봐. 내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확인 체크 73번에 보시면은 리을에 확인 체크 73번에 리을 보면 두 실수 x1과 x2에 대해서 x1과 x2가 같지 않을 때 fx1과 fx2는 같지 않다. 이 얘기가 있어.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1대1 함수다. 이런 이야기죠. x가 같지 않으면 그에 따라 함수값도 같지 않다. 1대1 함수. 예. 지수 함수는 1대1 함수 맞아요. 이렇게 가로줄을 그었을 때 한 번밖에 안 만납니다. 이렇게 1대1 함수 맞습니다. 62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민거. 다음 62페이지 필수 예제 4번 한번 볼게요. 62페이지 필수 예제 4번. 오른쪽 그림은 fx는 3의 x제곱의 그래프예요. 오른쪽 그림은 fx가 3의 x제곱의 그래프이다. fa가 m이고 fb가 n일 때 a 플러스 b가 4면 이게 지금 fx가 3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인데 a를 대입했대. 그럼 이 a가 뭐가 되는 거냐면 지수가 되는 거죠. 지수가 되는 거고 요 b도 지수가 되는 거예요. 지수. 근데 그 지수끼리의 합이 4래 이거. 지수의 합이 4라는 거잖아. 그쵸? 아, 곱하고 싶은가 본데. m하고 n하고 곱해야 지수끼리 더할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요게 3의 a 제곱이 m 이라는 것과 이거 3의 b 제곱이 n 이라는 걸 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좌변은 좌변끼리 곱하고 우변은 우변끼리 곱할 거야. 그러면 3의 a 제곱 곱하기 3의 b 제곱은 m 곱하기 n 이고 좌변이 3의 a 플러스 b 제곱이 되는데 a 플러스 b를 4라고 알려줬으니까 3의 4제곱 81이 mn이 되는 거죠. 문제에서 mn 구하라 그랬어요. 81이 답입니다. 필수 예제 5번 한번 볼게요. 이 5번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나중에 부등식을 풀 때 이런 조건을 사용할 거야. 나중에 부등식을 풀 때. 자, 1번에 보시면 3의 0.5제곱 루트 27 세제곱근 루트 9 세 개의 숫자가 있고 이 세 숫자의 대소관계를 비교해라. 그래서 누가 더 크냐. 그럼 일단 이런 숫자들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려면 우리가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 미세 통일을 이루어야 돼요. 미세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두 번째로 지수라도 통일을 이루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통일을 이루어야 돼.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미세를 3으로 통일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맨 앞에는 3의 2분의 1제곱이라고 쓸 거고요. 얘는 3의 2분의 3제곱이라고 쓸 거야. 이거 연습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 얘는 3의 3분의 2제곱이라고 쓸 거예요. 3의 3분의 2제곱. 아, 그러면 지금 지수가 얘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 얘, 그 다음 얘죠. 그런데 y는 3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는 x값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y 값도 증가하는 함수를 띄고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얘는 뭘 뜻하냐? x가 2분의 1일 때의 함수값을 뜻하는 거야. 이렇게. 얘는 뭘 뜻하냐? x가 3분의 2일 때의 함수값을 뜻하는 거죠. 여기. 얘는 뭘 뜻하냐? x가 2분의 3일 때의 함수값을 뜻하는 거죠. 오케이? 아,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클 때는 지수가 큰 쪽, 지수가 큰 숫자가 값도 더 클 거라는 거지. 이해돼요? 반대로 밑이 1보다 작으면 함수가 감소하잖아요. 감소하니까 x값인 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함수값은 오히려 작아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로 옆에 예제 5번에 2번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죠. 2번은 0.1에 마이너스 0.1제곱, 0.1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0.1에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세 가지 있잖아. 얘는 밑이 0과 1 사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0.1 얘는 마이너스 0.5 얘는 마이너스 4니까 얘가 더 크죠. 얘가 더 크죠. 이렇게. 그러면 대소관계는 반대야. 지수가 클수록 값은 더 작아져. 그죠?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y는 0.1의 x제곱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4는 어디 있냐? 마이너스 4는 여기 있어. 아, 그러니까 여기가 0.1의 마이너스 4제곱이 될 거야. 0.5는 어디 있냐? 0.5가 여기쯤 있다고 할게요. 0.5. 그럼 여기에 대응하는 요 값이 0.1에 마이너스 0.5제곱이 되는 거죠. 아, 마이너스 0.5라고 써야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0.1은 여기쯤 있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0.1. 그죠? 그럼 여기 대응하는 요 값이 0.1에 마이너스 0.1제곱이 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오히려 지수가 작을수록 함수 값은 더 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필수 예제 6번 할 건데요. 이거 왜 6번 벌써 나와? 이거 벌써 나오죠? 필수 예제 6번. 함수 fx가 2분의 1에 x-1 플러스 3이래요. 그 역함수 f 인버스 x를 gx라고 할 거야. 우리 하에서도 많이 배웠죠? 역함수를 실제로 찾는 경우는 그다지 흔하지 않다. 근데 이 말이 맞기도 하면서 틀리기도 한 게 뭐냐면 역함수를 실제로 찾으려면 굉장히 복잡해서 잘 안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안 찾으려고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이 배우는 모든 함수는 삼각함수를 제외한 모든 함수는 역함수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구할 수 있게 배워요. 그래서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는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이제 귀찮아서 안 찾는 거죠. 1번 GA가 2일 때 A의 값을 구해라 그랬단 말이야. 아, 그럼 이 GA라는 건 무슨 소리야? F 인버스 A가 2다. 이런 얘기죠. 예. 여기다 인버스를 다시 취하면서 정의역과 치역 바꾸죠. 네, F2가 A다. 이렇게. F2는 여기다 2만 대입하면 되니까 F2는 2분의 1의 1제곱 플러스 3 해서 2분의 7. 요게 A다. 이거 구하시면 되겠어요. 2번 마찬가지죠. G 2분의 7을 구하래요. 뭐야? A가 2분의 7이잖아. 이거 A가 2분의 7이잖아. 이 2예요. 페이크구나. 네, 페이크. 알겠나? 여기 밑에 확인 체크 여기 밑에 3개 해보세요. 66페이지에 74번 한번 볼게요. 74번. 74번에 보면은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가 있고요. 이렇게 자신이 없는데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가 있고 여기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얘는 0,0을 지나가요. 0,0을 지나가서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는 이동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그죠?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후, 네, 들어가세요. 대칭 이동을 한 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다. 그랬어. 네, 안녕하세요. 이걸 y축에 대칭 이동을 시키면 얘가 y는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면서 3분의 1의 x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근데 그냥 이렇게 이동만 시키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이렇게. 근데 얘를 뭐 아래로든 옆으로든 당겼으니까 이렇게 딸려온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3분의 1의 x제곱, y축 방향으로 b만큼 옮겼으니까 y는 3분의 1의 x-a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변하겠죠. 쌤이 이제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 지수 함수는 x축 방향으로는 이동을 시켜도 티가 별로 안 난다 그랬어요. 옆으로만 가니까. 근데 이 y축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은 이 점근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점근선의 방정식을 보면 얘는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찾는 이 함수는 y는 3분의 1의 x-a제곱 마이너스 3 이런 함수인 거야. 이제 a만 찾으면 되겠죠? 네, 그래프가 0,0을 지나는 게 지금 눈에 딱 보여요. 그래서 0,0을 이제 대입을 해줄 거야. 대입을 해주면 얘는 0이니까 얘 데리고 와서 3은 3분의 1의 마이너스 a제곱.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3의 마이너스 1제곱의 마이너스 a제곱 3의 a제곱. 그래서 3의 a제곱이 3의 1제곱과 같으니까 a는 1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오케이? 그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7페이지 오늘 지수 함수의 최대 최소까지 할 건데 지수 함수의 최대 최소. 항상 그렇지. 함수는 일반형,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최대 최소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죠. 지수 함수의 최대 최소라는 거는 뭐야? 지수 함수가 갖는 y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최대값, 가장 작은 값을 최소값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그래서 이제 최대 최소는 치역을 말하는 거예요. 치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그래프를 봤듯이 지수 함수는 a가 1보다 크면 쭉 증가를 해요. 쭉 증가를 하니까 x값 두 개를 잡았을 때 x1보다 x2가 크다면 fx1보다 fx2가 반드시 크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근데 만약에 a가 0과 1 사이라면 쭉 감소를 하니까 x1보다 x2가 더 크다면 이렇게 환자가 많어. 이렇게 환자가 많어. 무섭게 fx1이 fx2보다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지수 함수는 단조롭게 증가하거나 단조롭게 감소해. 이걸 단조 증가 또는 단조 감소한다고 얘기 몇 번 해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역이 정해지면 그냥 그 양끝값이 최대 최소랑 똑같아요. 최대 최소야. 뭐랑 비슷해? 유리함수, 무리함수하고 성격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단순한 지수함수인 경우에는 최대 최소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 뒤에 69페이지에 필수 예제 7번 한번 볼게요. 필수 예제 7번. 7번에 1번 보시면 y는 3에 x 플러스 2제곱이란 지수함수가 있대. 근데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은 요 범위 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요. 이 x 플러스 2의 2 플러스 2는 y는 3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단순히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러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시킨다고 해서 단조 증가가 변하느냐? 그렇지는 않죠. 얘는 쭉 증가해.
그러니까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도 커지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고 x가 1일 때 최대라는 게 변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굳이 막 그래프를 그리고 이럴 필요 없이 마이너스 2 대입해서 3의 0제곱은 1이 최소, 1 대입해서 3의 세제곱인 27이 최대다 하면 끝나는 거야. 양끝과 그냥 대입하면 끝나는 거야. 지수함수에다 별 손을 안 댔을 때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대신에 이제 거꾸로 낼 수가 있죠. 거꾸로. 거꾸로 뒤에 없어. 왜? 없네. 야, 장난해? 지수함수 야. 없네. 거꾸로 이제 최대 최소를 주고 이제 x 값을 구하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밑이 1보다 크냐, 1보다 작냐, 그건 조금 이제 좀 판단을 해서 x를 큰 값을 넣었을 때 최대값이 나올지, x를 작은 값을 넣었을 때 최대값이 나올지, 이 정도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지수함수에 전혀 손을 안 대면 모르겠는데 필수 예제 8번처럼 합성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데 함수 y가 4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제곱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랬단 말이야. 얘는 지수함수가 아니에요. 지수함수는 y는 ax제곱, 여기에 어느 정도의 평행이동이라든가 대칭이동 정도는 허용이 되지만 지수가 x 이내에 이렇게 두 개나 들어가는 건 허용이 안 됩니다. 허용이 안 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2의 x제곱을 t라고 할 거예요. t라고 할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y는 4의 x제곱이니까 2의 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x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t 이렇게 t에 관한 2차 함수의 형태로 바꿔줄 거야. 따라왔어? 근데 쌤이 항상 강조했던 거 있죠? 치환할 거면 어떻게 해라? 책임지라 그랬죠? 책임지라고. 얘는 가로축이 t축이고 세로축이 y축인 좌표평면이야. 얘는 가로축이 t축이고 세로축이 y축인 좌표평면이에요. 그러니까 정의역이 t가 되기 때문에 t의 범위를 찾아와야 돼. 어디서? 여기서. 여기서. 얘는 가로축이 x축이고 세로축이 t축인 좌표평면에서의 함수인 거야. t니까. 근데 t는 2의 x제곱이란 그래프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지수함수인데 x가 0부터 2까지밖에 없대. x가 0부터 2까지. 이렇게밖에 없대. 그래서 x가 0일 때 t는 2의 0제곱 1. x가 2일 때 t는 2의 제곱 4. 그래서 t의 값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거 얘한테 적용을 시켜야 돼. 얘한테. 그래서 얘는 y는 t제곱 마이너스 2t니까 얘는 0,0하고 2,0을 지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의 그래프인데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라 t가 1부터 4까지 t가 1부터 4인 여기까지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값은 t가 1일 때 마이너스 1. 최대값은 t가 4일 때 최대값은 16 빼기 8 이렇게 구해줘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지수함수가 아니에요. 얘는 지수함수가 아닙니다. 굳이 말하자면 얘는 무슨 함수냐? 지수함수와 2차 함수의 합성함수죠. 지수함수와 2차 함수의 합성함수야. 2차 함수의 t에다가 2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를 대입을 해버린 거지. 오케이? 그래서 단순한 지수함수가 아닐 때는 치환을 통해서 정의역을 바꿔서 내가 알고 있는 2차 함수의 형태로 바꿔서
최대치수를 구해야 된다. 대신에 치환할 때는 반드시 정의역을 책임져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 필수 예제 9번도 한번 봅시다. 9번. 자, 이번에는 y는 2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자, 요렇게. 아, 요거는 y는 2의 x제곱이라는 함수하고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라는 2차 함수가 합성이 됐네요. 아까는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했다면 이번엔 얘를 여기 지수에 대입을 했죠. 네, 그쵸? 네, 그러니까 얘도 그냥 단순한 지수 함수는 아니에요. 합성이 됐습니다. 얘가 x는 a에서 최대값 b를 갖는데요. 어디 한번 봅시다. 자, 아무튼 얘는 지금 여기를 fx라고 잠깐 잡아볼게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를 잠깐 fx라고 할게요. fx가 헷갈리는 사람들은 t라고 하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y는 2의 fx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얘는 이제 지수함수인데 밑이 2야. 1보다 크다고. 그죠? 아, 그럼 얘는 증가하는 함수잖아요. 밑이 1이 넘으니까. 아, 그러니까 이 fx, 지수인 fx가 최대일 때 이 함수의 y값도 최대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죠. 그쵸? 예. 그 최대값이 b고 그 최대값이 이 함수의 최대값이라고 하면 이 함수가 가지고 있는 y값 중에 제일 큰 값을 말하는 거잖아. 그쵸? 나는 얘를 자꾸 쓰기 귀찮아서 fx로 바꿨을 뿐이에요. 얘가 지금 눈에 거슬리니까. 그럼 이 함수하고 이 함수는 같은 거야. 이 함수의 y값이 b일 때 제일 크다면 이 함수의 y값도 b일 때 제일 큰 거죠. 단 이 함수는 밑이 2니까 fx라는 지수가 제일 클 때 이 함수도 최대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럼 fx가 누구냐? fx가 이거야. fx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3 하는 2차 함수야. 이렇게. 아, 그러면 얘는 왜 이렇게 자꾸 비스듬하게 나오냐? 꼭지점의 좌표가 1,3에 있으면서 위로 볼록한 그래프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x가 1일 때 f1은 3. 이게 최대죠. 최대. 그러니까 fx에 3을 대입하면 그때 y는 2의 세제곱 8. 이게 최대값이라고. 네. 그래서 x가 1일 때 최대값 8이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아까하고 좀 방향이 반대예요. 아까는 지수 함수를 2차 함수에 대입했고 이번에는 2차 함수를 지수 함수에 대입했습니다. 둘이 합성이 된 거야. 합성이. 필수 예제 10번 해보세요. 필수 예제 10번 했어? 네. 오. 그다음에 12번 해볼게요. 필수 예제 12번. 이게 시험에 나오면 이 12번이 나와 얘들아. 시험에 나오면은 필수 예제 12번이 나올 거예요. 자, y는 4의 x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거를 보고 눈치를 채야 돼. 이거를 보고 자,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잠깐 t라고 할게요. t라고 합시다. 그러면 양변을 제곱을 할 거야. 양변을 제곱하면 t의 제곱은 이거 제곱 4의 x제곱 이거 제곱 4의 마이너스 x제곱 이 되고 둘이 곱한 수의 2배가 가운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무슨 관계냐면 역수 관계예요.
2의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2의 0제곱이니까 1이 된다고. 그래서 가운데 2가 이렇게 딱 들어가. 이게 지금 무슨 모양이냐면 x 플러스 x분의 1 요 모양 있었죠? 이게 이 모양이야. 이게 이렇게 마이너스 제곱이 들어가면 이 모양인 거야. 그래서 2를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는 4의 x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급적이면 암기하세요. 이거 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이. 계산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얘를 t라고 두면 얘가 t제곱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암기하면 돼. 요 2만 이렇게 넘기면 되는구나 이렇게. 그럼 이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t 요 t 요쪽 이렇게 둘이 잘 바꿀게요. 마이너스 2t를 앞으로 보내고 2를 이렇게 뒤로 데리고 온 거야. 지웠다 쓰기 귀찮아서 t만 옮긴 것처럼 보이는 거야. 둘이 잘 바꾼 건데 지웠다 쓰기 귀찮아서 t만 옮긴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렇게. 그럼 또 뭐가 됐어 이거? t에 관한 2차 함수가 됐다고. 그렇죠? 자, 그러면 문제를 다시 한번 좀만 볼게요.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어. 근데 가끔 보면 이 함수에 최대 최소를 다 구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 최대 최소를 다 구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2차 함수는 일반적으로 최대만 존재하거나 최소만 존재하죠. 아래로 블록한 경우에는 최소만 존재하고 위로 블록한 경우는 최대만 존재하지. 그런데 만약에 2차 함수에서 최대 최소를 다 구하라고 하는 경우는 아예 없나? 있죠. 언제 있냐면 2차 함수를 주고 정의역에 제한을 둬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정의역에 제한을 둬버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못 그리니까 우리가 이제 최대 최소 값을 다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쵸? 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 그래서 얘가 제한이 있어. 무슨 제한이 있냐면 t를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놨잖아요. 2의 x제곱은 어쨌든 0보다는 커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0보다 크다고. 2의 마이너스 x제곱도 어쨌든 0보다 큽니다.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럼 0보다 큰 두 숫자를 더한 게 t잖아요. 0보다 큰 두 숫자의 합 떠오르는 거 없어요? 산술기하. 산술기하 써서 산술기하 평균 사이 관계 써서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2배의 루트 둘이 곱한 1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걸 반드시 해줘야 돼. 그러니까 t 값은 반드시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이렇게 정의역에 제한이 생기는 거야. 영어 따라왔어? 그래서 이거에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 하면 t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고 꼭지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3인 거잖아. 그쵸?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소값을 마이너스 3이라고 쓰면 안 되죠. 왜? 1 안 되거든. t는 2 이상이거든.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걸 다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t가 2 이상인데만 그릴 수가 있단 말이야. 이거 지금 이게 t란 말이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 쌤이 항상 하는 말이 그거잖아. 치환할 거야? 책임져야 돼. 책임져야 돼. 가르치기 티축이라는 거. 여러분 꼭 책임을 져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밖에 못 그리니까 이 함수 y의 최소값은 t가 2일 때 2를 대입한 1 마이너스 3 해서 마이너스 2가 뭐야? 내가 이 축을 잘못 껐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마이너스 2가 최소값이라는 거지. 마이너스 3이 아니고. 오케이? 무슨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이 모양이 나오면 이 모양 t로 치환을 해서 t의 제곱 마이너스 2라는 거 하고 산술기하 사용해서 t의 범위를 2 이상으로 정해줘야 된다는 거. 이거 2 잘 안 변해.
이게 항상 역수관계로 나오니까 여기는 없어지고 2는 남는단 말이야. 잘 안 변해. 그러니까 암기하는 것도 충분하겠죠? 암기할 수도 있겠지. 그죠? 그런 식으로 좀 확실하게 좀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이거 다시 풀어보시고 오늘은 73페이지까지만 숙제로 내줄게요.